안녕하세요, 또현입니다. 예? 오늘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댓글로 주제에 힌트를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크게 되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목소리가 커졌을 때 조심해야 될 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법입니다. 크게 내시려면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장난이었고요. 소리를 크게 내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인데 이걸 본인이 하는 말에 입히는 거예요. 평소에 주변을 둘러보면 본인의 삶에 자신감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나 쌓아온 지식이나 자부심이 있고 그걸로 인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을 보면 본래 목소리의 울림통이 좀 작아도 목소리가 작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내뱉을 단어, 문장들 어디에선가 읽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로 풀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고 그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목소리가 알아서 기어 들어간다는 거죠. 범죄자들이 죄를 시인할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거나 뿌듯하면 목소리가 알아서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칭찬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마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상기돼 있다는 거죠. 아니야 별거 아유 그만 좀 얘기 어떻게 예시를 들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 일 안에서 성취감도 많이 느껴봐야 돼요. 자신감이 채워진 상태라면 목소리가 진짜로 작더라도 별로 고민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목소리가 원래 큰 편이 아니야 개성으로 인정해버릴 가능성도 크죠. 실질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울림통을 쓰는 요령을 익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거 이거는 제가 타고난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원래 넘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봐 자신감이 역시 제일 장점은 뭐냐? 전달력이겠죠. 상대방에게 단어를 몇 가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귀에 때려 박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어그로도 잘 끌리고 단체에게 말하는 경우에 큰 장점을 느낄 수가 있죠. 단점은 상기되어 있는 목소리 톤과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소심하거나 마음이 여린 주변인들을 위축시키게 될 수도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내뱉는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달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를 이렇게 내뱉어도 목소리가 크니까 주목을 해버리는 거.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지금 얘기할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분위기는 갑분싸 돼버리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반대로 목소리가 작았으면 그냥 바로 옆 사람한테 내가 할 얘기만 전달하려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테니까 갑분싸를 만들게 될 일은 없었겠죠. 목소리가 컸을 때 조심해야 할 점도 단점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나는 바로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도중이어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모두에게 전달을 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의도치 않았다는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목소리가 클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뱉기 전에 한 3번은 더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파장, 생각을 하지 않고 내뱉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었거든요. 말하면서 치고 나오는 것도 너무 임팩트가 목소리 작은 사람에 비해 크니까 중독이 돼버리거든요. 큰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비해서 내 말을 더 들어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고 전달력이 좋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대화를 이끌어 가야 돼 이런 중독에 빠져서 자꾸 나만 말하고 그러다 보면 남의 말을 먹게 되고 무조건 또 하게 되는 착각이 있는데 A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과 목소리 큰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먼저 전달이 잘 되잖아요. 사람 머릿속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주제를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나 얘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가 시선을 다 끌고 나서 해버린 얘기가 이 사람도 생각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맨날 지만 얘기해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면 어차피 말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듣고 나서 대답을 주로 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려면 자신감, 자존감이 탑재돼 있어야 한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그저 시끄러운 사람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순 알맹이 없는 얘기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목소리가 크면 전달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단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주변에 있는 목소리가 작거나 소심하거나 여린 사람들을 위축되게 할 또는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만 큰 사람으로 보여질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은 말하기 전에 항상 3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고 먼저 내뱉는 것보다는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태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작은 분들도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얘기를 전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런 점도 많이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목소리가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신경 쓰였던 그런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감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얘기가 길어서 기억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독을 눌러 두셨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 얘기들을 다시 꺼내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